급변하는 이런 안보 상황 속에서 두 분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지만 저희들이 야당이 보는 정부와 또 두 분 장관에 대한 역할의 평가는 좀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100일 동안의 그 외교 안보에 대해서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박수도 많이 받고 계시지만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전략이 과거 미래가 아닌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를린 선언을 했을 때도 북한에서 ICBM을 이미 발사했고 또 대통령께서 우리 외교안보 당국이 강조하는 6.15 선언, 14선언은 다 17년 전, 10년 전의 과거의 일입니다. 대통령의 시야가 전부 지난 10년 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두 분 장관님들 역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통일부 장관은 지금 남북 대화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할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외교부 장관님도 도대체 뭘 하시는지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을 만나서는 시간이 없어서 사드 부작용에 대해서 항의를 못했다는 이야기라든가 또 혹은 휴가를 그 바쁜 와중에도 휴가를 하셨다는 이런 보도들 아니고는 도대체 뭘 하시는지 국민들이 걱정해 하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외교부 장관님 어제 100일 대국민 보고대에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예, 저희의 그 해외 국민 보호에 관해서 네. 그 질문을 받고 답변도 잘 하시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좀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외교부 장관인데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한반도 핵 문제라든가 한중 관계라든가 한미 관계 안보에 관한 사항 묻지 않고 해외 여행객의 안전을 왜 나한테 묻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섭섭함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아쉽습니다. 어제 그런 자리 장관께서 답변하기 전에 오후 4시부터 질문 내용은 어떤 것이고 장관은 어떻게 답하실지 시나리오가 미안하지만 언론기관에 다 돌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관님 왜 그런 데 나가십니까? 누가 봐도 정말 아까 장관께서도 그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 우리 야당에게 정말 그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대국민 대통령 쇼하는데 외교장관이 나와서 사전에 각본에 있는 시나리오대로 질문 받고 답변하고 더구나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해외 여행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 저는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해외 여행 저희 국민 보호도 저희 외교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선택된 질문이 그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다수 들어온 질문들을 순위를 정해서 네. 외교부에는 그 질문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관님께 기대하는 장관의 역할은 외교안보보다는 해외 여행객 안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장관님 요즘 여러 가지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남북 관계는 경색되어 있습니다. 남북 대화 전문가로서 영입이 되셨는데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그런지 TF를 적폐청산을 위한 TF를 만든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는 적폐청산을 위한 TF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참 할 일이 없으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TF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결정한 금강산 관광 중단, 5.24 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민간교류 전면 중단 이런 문제들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실 예정입니까? 지금 과거에 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TF를 만들고 이걸 조사해봐야 알 정도로 지금 통일부가 한가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에 저희가 들춰보는 것은 앞으로 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할 때 네. 저희가 좀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나가시고요. 장관님, 그런 TF 만드시려면 장관님이 당사자가 된 NLL 속기록 삭제에 대한 TF도 스스로 만드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남북관계 중단이 과거 두 대통령 정부가 아니고 북한도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북한까지 조사하실 겁니까? 정말 남북관계를 진정으로 멀리 보고 남남 갈등을 해소해야 될 당사자들이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이런다면은 정말 남북관계 발전이 있을 수 없고 남남 갈등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TF 하니까 외교부 장관께도 또 여쭙겠습니다. 외교부 장관 TF 만드셨다고 청문회 때도 말씀하시고 또 발족이 됐습니다. 장관님, 제가 소위 협상 기록에 대해서 재판이 있고 이걸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장관님 많은 답변하셨고 국민의 알 거를 위해서 이걸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때 답변은 몰라서 그러셨던 겁니까? 아니면 무슨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까? 협상 기록을 공개하겠다고는 말씀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속기록을 좀 갖다 드릴까요? 장관님 많은 준비되셨고 저 짧은 질문에 많은 답변이 나오는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장관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통일부 장관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우리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납북을 되었는지 전혜성 또 한국명 임지연 씨에 대해서는 이분이 자진 입북인지 아니면 강제 납북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지금 그런데 통일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입장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진 입북했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에 대한 생활 정착이나 관리가 소홀하다는 걸 인정한 셈이 될 거고 강제로 납북된다고 한다면 추궁할 수밖에 없고 그럼 남북관계가 경색이 될 거라. 그래서 지금 통일부가 내놓는 답변이 파악 위해서 노력 중이다. 또 알 수가 없다.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2차 질의, 3차 질의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또 국민들에게 이 탈북민을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거듭해서 문의를 주십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결론으로서 어떤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까지 파악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어떻게 우리 정부를 믿고 여기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한중 국경 부근이나 심지어는 동남아까지에도 중국 공안들과 북한 보위부에서 탈북자들을 다 수색해서 잡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적어도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존경하는 정영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임지연 씨 건이 아니더라도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고 저희 연말까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책을 좀 저희가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북한의 비위를 거스리는
말씀을 못하실 장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북한 탈북자들이 급변하는 이런 안보 상황 속에서 두 분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지만 저희들이 야당이 보는 정부와 또 두 분 장관에 대한 역할의 평가는 좀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100일 동안의 그 외교 안보에 대해서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박수도 많이 받고 계시지만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전략이 과거 미래가 아닌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를린 선언을 했을 때도 북한에서 IC 각본에 있는 시나리오대로 질문받고 답변하고 더군다나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해외 여행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 저는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해외 여행 저희 국민 보호도 저희 외교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선택된 질문이 그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다수 들어온 질문들을 순위를 정해서 네. 외교부에는 그 질문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관님께 기대하는 장관의 역할은 외교 안보보다는 해외 여행객 안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장관님 요즘 여러 가지 BM을 이미 발사했고 또 대통령께서 우리 외교안보 당국이 강조하는 6.15 선언, 14선언은 다 17년 전, 10년 전의 과거의 일입니다. 대통령의 시야가 전부 지난 10년 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두 분 장관님들 역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통일부 장관은 지금 남북 대화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할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외교부 장관님도 도대체 뭘 하시는지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을 만나서는 시간이 없어서 사드 부작용에 대해서 항의를 못했다는 이야기라든가 또 혹은 휴가를 그 바쁜 와중에도 휴가를 하셨다는 이런 보도들 아니고는 도대체 뭘 하시는지 국민들이 걱정해 하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외교부 장관님 어제 100일 대국민 보고대에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예, 저희의 그 해외 국민 보호에 관해서 네. 그 질문을 받고 답변도 잘 하시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좀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외교부 장관인데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한반도 핵 문제라든가 한중 관계라든가 한미 관계 안보에 관한 사항 묻지 않고 해외 여행객의 안전을 왜 나한테 묻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섭섭함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아쉽습니다. 어제 그런 자리 장관께서 답변하기 전에 오후 4시부터 질문 내용은 어떤 것이고 장관은 어떻게 답하실지 시나리오가 미안하지만 언론기관에 다 돌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관님 왜 그런 데 나가십니까? 누가 봐도 정말 아까 장관께서도 그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 우리 야당에게 정말 그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대국민 대통령 쇼하는데 외교장관이 나와서 사전에